쇼터입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D-31일. 예, 정말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아, 시험은 다행히 연기가 안 된 것 같아요. 9월 26일 그 변동은 아직 없고요. 사회적 거리가 지금 2단계 유지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그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속 공부해야겠죠. 네. 오늘도 연습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절차론이고요. 기출 사례는 아닌데 몇 가지 유사 변형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갑이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채권자들을 통해서 체육시설업이 을에게 양도양수되었고 기존 체육시설업에 대한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를 양수한 을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을 인수하고 관할 행정처 A에게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체육시설업의 지위 승계 신고에 있어서 행정처 A는 종전 영업자 갑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서술하고, 문제 2번 행정처 A의 신고에 대한 심사와 신고 효력.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상의 그 사전통지, 의견통지를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전통지 대상이 되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 공공의 안전 복리겠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 그런 사항들을 적어줘야 되고,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와 사안에서 행정절차, 종전사업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되어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에 그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등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종전에 그 체육시설업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판례 입장이 있습니다. 판례 입장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종전 영업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신고의 문제 2번 신고의 종류와 효력, 지위승계 신고의 성질과 신고의 심사와 효력 등을 언급을 해야겠죠. 2번에서 지위승계 신고의 성질은 어떤 그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례 입장은 지위승계 신고는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고 본 판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신고의 심사에서 첫 번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 반거로 두 번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나눠서 살펴보면 되고, 신고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고의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신고기간이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이 돼버린 이후에 행정청이 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신고의 효력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청이 그 법이 정한 효력을 구비한 이후에 그 일을 거부한다고 해도 뭐 신고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 청구할 필요는 없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이 접수한 행정청 이를 심사한 이후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행정청이 수리하면 신고 효력은 발생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신고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이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1번부터 보면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 통지를 잡았고요. 그래서 사전통지의 죄송합니다.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에 사전통지를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겠죠. 뭐가 있죠? 처분의 제목, 처분의 제목, 그 다음에 당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다섯 번째,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 통지해야겠죠?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면 되고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통지를 하면 됩니다. 청문 같은 경우는 청문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그죠? 통지합니다. 두 번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그거죠? 공공복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그대로 외우죠.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렇죠? 세 번째,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네. 자, 예외가 되는 거죠. 사전 통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그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요. 가령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후 조치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에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등.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따르면 당사자 등이란 것은 뭐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뜻하고, 이제 문제 해결 봐야겠죠. 사안에서 종전 영업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되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행정절차법상 그 당사자 등이라는 것은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등과 당사자 행정청 직권으로 또는 시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당사자라면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뜻하는데,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면 일단 체육시설법상, 그죠? 지금 여기에서 관련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입장을 보면 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라서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고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겁니다.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를 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죠? 행정절차법 규정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위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대법원 입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문제가 행정처 A 신고에 대한 심사 신고 효력 요건.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신고의 종류부터 써야 되겠고, 목차를 봤을 때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정 요건적 신고. 그래서 우선 자체 완성적 신고라는 것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고, 그러니까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일단 없어야 되고, 일단 자체 완성적 신고 요건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고,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됨으로써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 그래서 이런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응답은 요건이 아니게 되겠죠. 수리를 요하는 행정 요건적 신고의 경우, 그죠?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이를 행정청의 심사를 통해서 수리를 함으로써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신고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접수된 그 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수리를 함으로써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신고인데,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게 되죠. 행정청 수리와 수리 거부는 정의 수리 혹은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위승계 신고의 성질은 뭐냐? 지위승계, 이건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 그 사업 양도의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업 허가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즉 행정요건적 신고다. 신고인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하고, 이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고의 심사를 했을 때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경우,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당해 법상의 형식 요건 심사를 굳히는 경우, 형식 요건적 심사에 그칩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 요건적 심사에 그치고요. 재법원도 그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다른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인허가 의제로서의 신고,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이 실체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해석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로서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고에 대한 심사를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죠.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었고 그 밖에 법령 등이 규정된 형식상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신고가 됐을 때 그 신고의 효력에 있어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경우에서 그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신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신고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신고서를 접수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이게 어떤 경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경우에 수리를 요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심사해서 이를 신고서를 수리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행정청이 수리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청이 거부할 때, 이런 경우에는 신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청이 심사를 했을 때 신고를 수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경우 신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거부 처분의 입장이 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 경우에는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기간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기간에 도달로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다고 해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만약에 법이 정한 효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행정청이 거부한다고 해도 신고 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이겠죠. 굳이 행정소송을 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다고 해서 신고 형식이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 수리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별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해버리면 신고 효력은 발생이 돼요. 이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신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 법이 정한 효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효력은 발생이 돼버립니다. 발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리를 요한 신고와 달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 행정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신청과 내용. 처분의 신청과 내용. 처분의 신청. 신청 방법. 행정청의 편의를 제공. 행정청의 처리. 이거는 이제 행정청 절차법 규정 처분의 신청. 신청 방법은 문서로 한다. 신청을 문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신청, 처분의 신청. 첫 번째, 신청 방법. 기억이 안 나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청 방법은 문서로 한다. 그렇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만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미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겠죠.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명시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명시적 확정적 의사표시 필요가 필요한데 판례에 의하면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 가지고는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행정청의 편의 제공.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행정청의 처리.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어. 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당연히 접수증을 교부해야겠죠. 다만 예외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접수증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다수 행정청에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수 행정청, 관계 행정청과 신속한 협조를 통해서 그 처분에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케이,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신청의 보완입니다. 신청인의 보완 취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인은 언제까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또는 취하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청의 그 보완 요구.
행정청의 보완 요구라는 것은 행정청은 그 신청에 그 구비, 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는 행정청의 접수 의무나 보완 요구 의무는 법규상 조례상 정당한 신청권에 의한 신청의 경우를 전제로, 그러니까 정당한 신청권에 의한 신청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당연히. 행정청이 신청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빠꾸시켜야겠죠.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반려를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신청의 효력 발생. 이거는 원칙은 행정청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결과의 통지.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처리 결과를 문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으로 규정에 의해서 구술이나 전화, 그 다음에 그 전신, 그리고 컴퓨터 등으로 통지할 수 있고요. 컴퓨터 등으로 그러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로 해야만 한다는 거고, 컴퓨터 등으로 할 수도 있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다면 컴퓨터 문서로만 한다. 근데 만약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죠.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 제시를 해야 되고, 불복에 대한 안내를 해야만 하는 거죠. 불복에 대한 안내를 해야만 한다. 이거 그냥 뭐 다 싹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싹 다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차만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해야겠죠. 한 달 동안.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서술하시오. 글쎄요. 일단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 사항들이 있죠. 뭐 국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뭐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등등 7가지, 8가지 정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규정. 이거는 뭐 글쎄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데 일단 조항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면적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는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조문이니까 직접 제가 치진 않고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처분, 신고, 그죠? 행정상 입법, 예고, 처신, 행정상 입법, 처신, 입, 행정 예고, 그죠? 처신, 입, 예, 및 행정 지도, 그죠? 처신, 입이 예지다. 처신, 입, 예지. 행정지도 절차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가 행정법 정할 바에 따른다.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적용, 제외, 영역, 그죠? 행정, 절차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적용, 제외, 영역을 일단 이것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총 9가지가 있네요. 자, 첫째,
국회 또는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제외되죠? 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둘째,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세 번째, 헌재소,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네 번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다섯 번째, 감사원,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빠지면 섭하잖아. 다 써줘야겠고요. 국회 빠지면 안 되지. 지방의회 빠지면 안 되고, 법원, 군사법원. 여섯 번째, 형사, 행영, 보안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일곱 번째,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해치 우려가 있는 사항 제외되겠죠. 여덟 번째, 심사 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아홉 번째,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 지방의회, 법원, 군사법원, 헌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등은 딱 써줘야겠고, 그 다음에 형사, 행영, 보안처분, 이거는 이제 형사 처벌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빠지면 안 되고, 그다음 국가안전보장 나와줘야지. 국방, 외교, 통일, 이거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돼줘야지. 그리고 좀 특수 심판 같은 거, 특허 심판, 행정 심판, 조세 심판 이런 거, 해양 안전 심판, 심사, 청구 이런 것들 빼줘야지. 그리고 그 밖에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이 정도는 제외됩니다. 행정 절차법 시행령까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일단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거 9가지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행정절차법 시행령상에 약간 이런 규정이 있어. 제외되는 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요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대법원 입장은 말씀드렸지만 판시 내용 그대로 따오면은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행정절차법 제2조 등 행정절차 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정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일단 오늘 세 문제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한 문제 뭐가 있지? 요거는 이것도 외워야죠. 이것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의와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네, 외워야겠죠? 그래서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의의. 행정청은 그죠? 행정절차법상 행정 20조 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를 통해서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요. 행정의 통일과 재량 행사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죠? 대통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이 일반적인 견해 대법원에 가면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어. 이게 만약에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인데 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처분은 뭡니까? 중대한 하자. 위법 정도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규정한 경우 법규 명령. 근데 만약에 총리령, 부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리령, 부령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위죠. 이에 규정한 처분 기준도 대외적 구속력 갖고 이를 위반한 처분을 위법합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면 총리령과 부령에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 규칙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지가 않아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 기준이 첫 번째고요. 처분 기준이 행정 규칙으로 규정이 됐다면 이러한 경우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이 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위법하지 않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규적 효력이 있는 행정 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이 된 경우,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 규칙이라는 것은 형식은 행정 규칙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법규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규범이고, 일반적으로는 상위 법령 수권에 의해서 제정되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성질의 규범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판례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법규 명령과 동일하게 위법이 되겠죠. 법규 명령과 첫 번째 경우죠. 동일하게 위법이 됩니다. 그렇죠? 위법이 돼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분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겠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이 된다.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요걸 좀 디테일하게 써줘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많이 연습하면 되겠죠 뭐.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 절차로는 아직 4문제밖에 안 봤는데요. 한
하루에 10개 정도 뭐 단문, 사례 포함해가지고 10문제 정도 10문항 정도를 저는 1세트라고 봐요. 하루에 한 1세트가 아니라 한 3세트 정도 과목별로 보시면은 한 30문제씩 각 과목별로 보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enough. 충분합니다. 물론 보시면서 기억이 안 나시면 관련 기본서를 좀 찾아보시면서 기본 컨셉트, 뭐 기본 개념 같은 거 좀 확실하게 숙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시면은 좀 더 보완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쇼터디 하시면서 열심히 시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